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젊은 전사, 블랙 전사 중에 아주 젊은 분입니다. 양메리 간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애국청년단에서 통역 일을 주로 하고 있죠. 네.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지금 그니까요. 투사로 싸우고 계시는데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98년생 22살입니다. 22살. 네. 학교는 졸업했나요? 네, 학교는 2번 올해 졸업해서 올해 졸업하자마자 네. 에모리 대학. 네, 맞습니다. 에모리 대학이 굉장히 그 대학에서 명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버드, 예일 이런 것만 명문인 줄 알지만 이제 칼리지에서 명문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참고로 이제 그런 이제 하버드, 예일 이제 종합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원, 대학원에 이제 그게 이제 유명한 거고, 그 힐러리 나온 데가 어디죠? 그 여자 스쿨. 웨슬리라든가 에모리라든가 또 칼리지 유명한 데가 또 있죠. 뭐 스와츠모. 네, 스와츠모. 맞아요.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명문대인데 에모리대를 졸업하자마자 네. 부정선거에 싸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주 기특한 청년인데요. 통역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민경우 의원 통역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so I'm personally touched when many of the people that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politics are so upfront and encouraging me with regard to this matter. 네, 오늘 이 평일 또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I'm also very thankful at such a day, a weekend, a weekday evening that many people have gathered here to make rise of awareness with regard to this electoral fraud.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이렇게 아주 통역도 이게요. 통역이라는 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영어를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들은 거를 이제 얘기하고 그래야 되면 굉장히 이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통역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나요? 제가 목사님 자녀인데 양준원 목사님 우리 네. 따님입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이제 설교자분들이 초청해서 오시면 그때부터 통역의 길이 시작되었죠. 야,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제가 아는데, 네.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 교회를 다닐 때예요. 미국에도 있었지만. 네. 근데 그때 이제 통역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유학생인데 저도 그때 유학생이었고.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일로 한 주 못 나오게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대타로 이제 이번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야. 네. 야, 그 이제 통역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헤드폰 끼고 마이크 있고 목사님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서 이제 다 통역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진땀 뺐어 진짜. 벌벌 겼어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들으면 네. 듣고 내가 말하는 사이에 또 못 들어. 야, 이게 훈련이 맞아요. 이게 막 컨퓨즈 돼가지고, 야, 그때 혼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통역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자, 그런데 왜 거기서 졸업하자마자 한국에서 이렇게 애국청년단 활동하러 들어온 겁니까? 네, 사실 저희 양준원 목사님 아버님께서 네. 이제 8천 강한 용사들이라고 해서 지금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부모님이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당연하지. 그렇죠.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네. 근데 제가 한두 번 따라다니다가 제 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열정이 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부정선거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죠? 또 청년들을 깨워야 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왔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4.15 선거 날은 미국에 있었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뉴스를 보고 네. 그때 부정선거라는 걸 딱 이제 느낀 거예요? 그쵸.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지.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조사하면서 조사하면서 이건 그렇죠. 완전히 부정선거구나. 네. 뭐가 제일 이게
선거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점이 어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QR 코드 QR 코드. 거기에서 왜냐면 저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기계적인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그렇죠,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바로 먼저 시선을 끌더라고요. 아,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썼고, 그쵸. 그다음에 신상이 이게 개인 정보가 그렇죠. 노출될 수 있는 거, 두 그렇죠. 가지 위험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 그래 거기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네. 하는 거를 이제 깨닫고 이제 네. 한국에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셨네요. 맞습니다. 근데 애국 청년단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네. 조직한 거 어떤 활동하는지. 사실 저희가 애국 청년단으로 그동안 이제 이름을 타이틀로 걸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 저희가 개미 청년단이라고 해서 개미 청년단.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왜 개미냐면 어. 개미는 저희 청년들은 사실 어른들이 보시기엔 되게 작은 존재잖아요. 아. 쉽게 짓밟힐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아는 지식도 사실은 딸려요. 어른 세대에 비해서는. 근데 저희가 합쳐지고 뭉칠 때 그 최고의 몇십 배, 몇백 배나 되는 그렇지. 그런 짐들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할 때가 됐다 해서 이 개미 청년단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네.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게 개미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길 사자도 못 이겨요. 그렇죠. 개미 떼들이 달리면 코끼리 잡아먹는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개미 청년단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모습이 있죠. 사진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아, 이렇게 네. 집회할 때 이렇게 네. 참여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게 자 애국 청년단들이 여기 이제 아버님이죠. 그렇죠. 아버님이 이제 양준원 목사님. 네.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이 집회마다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다음 그렇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국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저희가 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어. 기자회견이랑 구국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요 또 요거는 요 위에는 여기 위에도 이제 그냥 다른 주. 다른 네. 예. 근데 제가 이 사진들을 사실 준비한 이유는요. 네. 저희가 애국 청년단이잖아요. 근데 네. 그 전 사진으로 한 번만 네, 봐주세요. 전사진. 예. 여기에 청년들을 몇 명 정도 잘 안 보이네 그쵸. 청년들이. 아니 이게 사실 이거 좀 광범위하게 찍었으면 광범위하게 찍어도 사실 똑같아요. 아. 항상 그 수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오늘 출연하게 된 계기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사진이나 이제 다음 사진으로 한번 가주세요. 여기서도 보시면 딱 청년들은 저 그리고 저의 유혜린 간사님 네. 이렇게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대표들만 있지 청년들이 없다는 거에 대한 제가 사실 이걸 되게 처절히 한 달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 네. 물론 저 블랙 전사들은 이제 강남역에서 그렇죠. 블랙 많이 전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 갤러리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이렇게 국회 앞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많이 젊은이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 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사실 제가 먼저 들어가기 유튜브 전에 하고 있나요? 네 유튜브도 하고 양메리 있습니다. TV. 네. 양메리 TV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 역시도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교수님? 많이 별로 안 보이네요. 다 그쵸. 어르신들만 있고 네. 여기 좀 청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미가 등장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요. 한 달 동안 애국 운동을 하면서 왜 청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 정확한 정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왜 관심이 그 문제를 제가 예. 왜 관심이 없냐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도 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합심해서 뭔가 기도회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때에 사실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국회 앞에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정말 약간 신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회를 욕설로 하는 그렇죠. 있어.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국회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20, 30대 엘리트 젊은이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때 어떤 두 아저씨 분들께서 그 개헌 반대 팻말을 들으시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아. 미친 새끼 씨발 새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정말 돼. 그 부끄러운 그런 욕설들을 담으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 젊은이들을 공략하려면 이성으로 쳐야 되거든요. 팩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애국 운동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는 개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걸 알아도 별로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좀 젊은이들이 물론 이제 강남역에서 열심히 블랙 전사들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 말고 좀 더 폭발적으로 많이 못 나오는 게 기존 지금 애국 운동이 예를 들어서 좀 세련되지 못하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아쉽더라고요. 뭐 욕지거리를 한다거나 이래서 좀 이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약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전략이 이미 좌파랑 우파는 선명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저는 우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파 있을 거예요. 누가 저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렇지. 근데 저희가 공략해야 될 그 타겟은 바로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지식 별로 없고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주사파들, 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회 약자들을 돌보고 되게 세련되게 나가는데 뭐 워딩이 그렇지.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그렇진 행동 안 해도 않지만, 그쵸, 그 보이는 거. 표라든가 그렇죠. 뭔지 예를 들어서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아주 세련되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답답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 정말 올바른 메시지를 갖고 나가고 있는데 이 전달되는 그 비주얼적인 것이나 이 표현되는 이 말 여기서 완전히 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보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완전 우스꽝스럽게 쳐다보고 가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양메리 간사 같은 이 젊은 층의 이 애국 투사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더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통역도 물론 귀중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압박이 들어와야 돼. 네. 외신도 많이 받았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애국 청년단들이 젊은이들이 더 이제 분노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젊은 입장에서 싸워줘야 그렇죠. 돼요. 그게 저희의 이번 시즌, 이번 계절에 정말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네. 악착같이 싸우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나가서 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퍼포먼스도 준비하면서 좀 뭔가 무언극도 세련되지만 어쨌든 좀 공포스럽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 실체들을 밝혀내면서 시선을 끌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굿 아이디어예요. 네. 그러니까 무언극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퍼포먼스가 중요해.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에서도 유학생을 했지만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은 되게 예술적인 인종이에요. 미국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은 되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제 어른 세대는 되게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6.25 전쟁 이후로.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제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예술적인 케이팝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예술혼인데 맞아.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 또 그들의 마음을 공략을 해서 이렇게 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아주 기특한 저 젊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 한국에서 그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네. 말하는 친구라든가 이렇게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을 나왔으면 그렇죠. 뭐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걸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그게 그렇죠.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올해 초부터 그 안녕 메리아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걸 시작하고 나서 네. 제가 중고등학교는 여기 한국에서 다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 이걸 보고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제가 또 기독교적인 채널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이 애국, 그리고 또 일상, 소통에 대한 것 그렇죠. 이런 것들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저희 청년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것들도 하지만 또 이제 단체적으로 소통하는 하고, 거, 그렇죠. 뭉치는 거 맞아요. 네. 아, 뭉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양메리 간사는 뭐 이렇게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이렇게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분노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 있잖아요. 주변에 젊은이들은 맞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되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 부정선거를 위해서도 개헌 반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들 중에 정말 10명에도 안 꼽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청년단을 통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 청년단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여러분에게는 팩트 폭력이 상처가 되실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기성세대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애국운동 부정선거에 앞장서는 분들이 다 기성세대잖아요. 기성세대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드리고 싶어요. 왜 기성시대를 젊은이들이 싫어할까요? 그리고 왜 기성세대가 이끄는 이런 나라운동, 개헌 반대, 이런 기자회견, 왜 이런 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요? 좀 시청자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 싫어할까요?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아까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또 네. 어르신들 위주로 하면서 뭐 세련되지 못한 집회, 그렇죠. 욕하고 이런 집회 네. 이런 거에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고 그쵸. 젊은이들이 나서는 집회가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도를 우리 양메리 간사 같은 이런 20대 젊은이들이 네. 자기들이 무대에 서서 자기들이 기획하고 맞아요. 조직하고 하는 게 많이 일어나야 돼.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이제 지금 강남역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그 내가 양메리 간사한테 부탁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이 지금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이나 그 전에 이런데 네. 물론 통역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양메리 간사와 유해린 간사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그렇죠. 따로 집회를 해야 돼. 이런 어른들 좀 빼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뭐랄까 대학교 앞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신촌 맞아요. 그 명동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로라든지 맞아요. 이런 데서 본인들이 좀 주최해서 맞아요. 뒤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 이런 비용만 좀 대고 네. 어른들은 오시지 말아라 네. 이러고 좀 당신들이 좀 해봐요. 네. 그러면 젊은이들이 쫙 또래들이 모일 네. 거야. 그래서 사실 저희 개미 청년단은 이제 뭐 블랙 전사 그리고 또 우봉티 왜 우왕 갤러리, 네, 우왕 갤러리에서도 우봉이들. 네, 거기서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같은 색깔이지만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면이 있더라면 저희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치고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식물이 나무가 자랄 때에 자기가 애써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 기성세대가 물도 부어주고 햇빛도 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사실 그 아까 전에 질문 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싫어하는가 별로 그냥 안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소통이 이 뭐 사회에서 보면 가정에서부터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사회가 무너지는 거는 결국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가정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저희 단체 개미 청년단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태극기 부대 잠깐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이거 다음 사진. 네. 태극기 부대에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찾아보고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시는 80~90% 분들이 기성세대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6.25 시대를 정말 경험했고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사회주의가 나라를 망하게끔 하는 그런 체제다. 그거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길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너무 추운 날에도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청년들,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렇다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미 가정 안에서 부모와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열심된 헌신, 그 열심히 나가서 그 뛰는 그 애국 운동조차도 마음속에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 부모가 사실 부모라는 이름,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부모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비교하면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권위적으로 부모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주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게 그 기초적인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저를 비롯한 이 기성세대들이 듣기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 거북하시겠지만, 근데 이거를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젊은이들, 자기 자식들, 손자들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거나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른데 그걸 인정하고 소통하려고 그래야지. 야, 너 잘못했어. 아빠가 그렇죠. 우리가 막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강요하려고 그러면 이 소통 자체가 벽에 막힙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뼈 아픈 지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젊은이들이 뭐 부모님들의 그런 고생 헌신을 쉽게 보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니지. 다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들이 이제 대안을 하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그래요. 것은 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그 목소리에 기울여주기 시작만 한다면 이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무엇에 슬퍼하는지 알아주고 또 나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내가 비록 지금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막 부모님과 이 다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엄마 아빠는 이해해 하면서 그런 신사적인 정말 그 사랑의 모습들로 나아간다면요, 자녀들은요 이제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서 뜁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뛰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죄송스러워요. 저는 어리기 때문에 근데 22살이어서. 용기 있는 얘기예요. 근데 꼭 용기 하고 있는. 싶은 말이에요. 그래. 네. 용기 있는. 이거 네. 우리가 기성세대들 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요.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저도 사실 우리 양메리 간사보다 더 어렸을 적에 네. 고등학교 때 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좀 잡수선거하고 했으니까 맞아요. 왜 그런 게 있어요. 왜 너는 나처럼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굉장히 듣기 싫어서 가출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그때 그런 걸 청년이 많아요.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젊은이들하고의 소통하려면 그들을 이해하려고 우리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이들은 우리하고 달리 살아왔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소통을 하는 자세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물론 우리가 모르는 남들도 애국시민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집안에 있는 자녀부터 애국시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그게 바로 세워져야만이 가정, 사회, 그 다음 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야, 오늘 참 우리 기성세대 듣기 싫어도 딱 들어야 될 얘기 오늘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이렇게 그래야만 진정한 그 젊은이들이 애국운동이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맞습니다. 어른들이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선 소통하면서 부정선거를 좀 이렇게 알리면서 같이 싸우는 노래, 그 다음에 그들을 존중하는 노래부터 그렇죠.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짧게 한 1분짜리 네. 간증을 드리자면 네. 제가 저희 가정은요.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8월 달마다 한동안 그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매년. 예. 근데-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성애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엄마 따라 온 가족이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국회 반대할- 앞에서 그렇죠. 한다고. 반대하러 시위하러. 그리고 이런 국회 앞에서 개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러 제 아빠가 출동하실 때 온 가족이 다 나갑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간증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아들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소통되는 나라가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 국가가 이 세상에 딱 한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 소통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죠. 같은 찬양을 부르죠. 그리고 같은 인생 가치관,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그 신념이 동일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보시면 뭐 트로트, 부모님들 트로트 부르시면 자녀들은 가서 아이돌 케이팝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가장 탁월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지금 누가 저에게 불씨를 주어서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소통이 되고 같이 성장을 하니까 이제 아빠가 나가자 하면 오케이 하고 나가는 거고요. 엄마가 동성애 반대하러 가자면 오케이.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뭐 믿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란 이 공동체에서 이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상입니다. 네. 개인적인 간증까지 해줬는데 네. 하여튼 중요한 얘기고요. 뭐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또 이걸 참고해서 그렇죠. 또 그런 네. 가치관의 그 어떤 철학과 가치관의 소통을 맞아요. 서로 이해하려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어떻게 계속 싸울 거죠? 부정선거. 당연합니다. 그냥 계속 싸울 거죠.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죽을 이 때까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어. 뭐 저의 지금은 타이틀도 없고요. 어. 지금 22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뭐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요. 정말 신념을 갖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온전히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타이틀도 주어지고 유명도 주어지고 부도 주어져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앞으로 몇 년 뒤에 계속 이 이봉규 TV에 출연하면서 저의 모습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양메리 애국 청년단 이런 개미 청년단 네. 이런 분들이 개미가 그냥 뭐 몇백만 마리 모여서 코끼리를 잡아먹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개미 청년단 활동하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언제 모이는 거예요? 네, 저희 개미청년단은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마다 모이고요. 장소는 서울시 3호선 금호역 1번 출구 앞에 두산상가가 있어요. 거기 6층에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 특히 관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법원 앞에는 이제 우리 국토본에서 하는 집회가 크게 하는데 그건 이제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거기서 또 모이고 네. 요 진짜 젊은이들은 여기서 한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날이 이제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싸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메리 애국청년단 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뭉칩시다. 어른들도 뭉치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뭉치고 젊은이와 어른들도 같이 뭉치고요.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마치겠습니다.